한편으로는 신고 학생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압박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사이다 학교폭력. 변호사님, 그 학폭위에 출석하게 되면 위원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님은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서 더 많이 긴장하실 것 같아요. 혹시 학폭위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폭위가 시작되었을 때 간사님이 이제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요 사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여쭤보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 신고된 사안을 알고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시고요. 사안 개요 내용이 맞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사안 개요는 미리 이제 문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시고, 이거 내가 처음 보는 사안 개요인데 추가되어 있네? 아니면 요 부분은 사실과 다른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 라고 하시면 요거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질문들이 오냐? 크게 3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물어보는 내용,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실관계 확인하는 내용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시사항에 따른 질문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A 학생의 성기를 건드리는 게 맞나요? 이런 식의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이렇게도 물어보시고요. 피해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식의 질문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신고 학생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압박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가 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인지를 잘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추가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A 학생이 쓴 내용을 보니까 2학년 때는 친하게 지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친구 사이였으면은 평소에 어떤 장난을 주로 가장 많이 쳤어요? 그러면 그때 A 학생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이 장난치고 놀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고되기 전에 피해 학생, 신고 학생과 가해 학생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친한 사이였는지,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여전히 친한 사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질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학생은 그럼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마음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친구한테 가서 사과한 적은 있어요? 피해 학생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A 학생은 앞으로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니까요. 앞으로 이게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나서 그리고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아이가 이 답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요거입니다.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하면서 특별히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저 억울해요 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친구에게 어떠한 점이 굉장히 미안했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학폭위에서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 두 번째,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준비하도록 한다 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로 답변하는 게 나을까요?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조금 혼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고 내용이 사실이다,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 라고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있고 보호자님이 생각해도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혹시나 피해 학생 측에서 바라고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이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해서 잘 화해하고 잘 지내자,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꼭 사과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협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만약에 나도 정말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로 신고된 부분이 있고,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장돼 있고, 그럴 때는 무조건 뭐 사과를 한다거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사실관계 중에서도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때 의도가 사실은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고 우리가 평소 사이가 친한 친구 사이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주장을 해야 되죠. 답변함에 있어서도 잘못해야 될 부분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신고 자체가 좀 사실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답변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가와 함께 잘 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폭위 준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A파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